자,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전문가님 나와주고 계시고요. 계좌가 예뻐지는 매매라고 뭔가 본인답게 또 이렇게 멘트를 써주셨는데 사실 체크메이트 때 이 민주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수익률이 또 대단했거든요. 네. 세 자릿수의 수익률까지 보여줬던 터라 이번에도 한번 그 저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욱 마스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은 없다. 우리 계좌 보면서 참 슬펐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내 계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기 위한 여정,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민주 전문가님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전문가님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장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염을 토할 만큼 크게 상승을 보여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뉴욕 증시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란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반격에 에너지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좀 강세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상승 마감되었죠. 그리고 전날 원달러 환율을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또 11원 넘게 뛰었습니다. 해서 1382원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1390원 웃돌 정도로 좀 강세를 보여준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이란 공격 이후에 유가가 민감한 그런 한국, 일본 등 이제 주요 원유 수입국의 통화가 뚜렷하게 어제자로 좀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카타르에 위치한 공군기지 미사일을 좀 발사했다는 소식이 원달러 환율이 좀 소폭 오르면서 중동 관련 소식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휴전에 동의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금일 휴전 소식과 함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지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 시에는 뭐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이제 이란에게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방 변동성 국면을 이제 매수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반도체, 전기 전력, AI 증권주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는데 좀 눌려있던 부분에서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방산주는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죠. 섹터별로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좀 오버슈팅이 나와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종목을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웬만한 섹터들이 다 오르고 있는 터라 이런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까 오히려 또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셨던 sek터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에서도 쪽의 그런 수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한 결과에 수신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대표주인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날 이제 미국 PMI도 기준선이 50선을 좀 상회를 하고 시장 예상을 좀 웃돈 결과에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수출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동 불안정성이 일단 굉장히 크게 높아졌었던 탓이 좀 있었지만 분쟁이 좀 장기화가 되진 않았고 또 전면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 갈등 이후에 협상 모드로 좀 전환이 됨으로써 이제 종전이 될 확률도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규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업종에 주는 영향에서도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도체 상호 관세도 그렇고 공급망 관점에서는 실제 시행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달에 또 수출 대비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수출 대비 21%가량 좀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쪽으로 봐도 확실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승부주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민주마스터님께서 또 제시해 주시는 승부주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다른 이제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또 못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좀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로서 또 6만 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지수 자체도 3,000포인트 안착을 좀 보여줬죠.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와주면서 확실히 좀 3,000포인트에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란, 이스라엘 종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현재로서는 좀 방산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방산의 신고가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은 좀 전쟁 종전으로 좀 올라와줬다, 아니, 전쟁 그 휴전으로 인해서 좀 올라와줬다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또 상승분이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듯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3,000피 안착에 지금 시점 6만 원 이하 가격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4분기까지도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좀 호재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의 모멘텀도 확실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 관점도 확실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볼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단에서 좀 횡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오히려 기회 잡아서 가져가도 확실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또 찝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섹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느 섹터일까요? 네, 바로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여튼 스테이블 코인과 엮어서 보면 되는데요. 워낙이만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 권한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해킹이나 피싱, 계정 탈취, 보안, 위협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사태도 그렇고 해킹 사건 관련해서 보안 관련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단 모멘텀을 가지고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쟁이 좀 많아지면서 사이버 테러도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나 양자, 로봇, 전부 이제 보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보안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계속 살펴봐도 좋고, 다른 분야로도 확실히 이 보안 관련해서는 꼭 봐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보안 섹터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이었나요? 이 SKT에 대한 이 해킹 문제도 있고 지금 보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안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 보안 안에서 또 눈여겨보셨던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인증기관으로 설립된 통합보안인증기업이죠. 인증서 발급, OTP, 전자문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최근에 전자문서, 전자기업, 요거에 대한 이제 디지털 종가의 합병을 통해서 전자문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양자 내성암호 기술 연구를 기반으로 차세대 인증수단을 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의 확대, 이 부분으로 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일단 보안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어요. 대표적으로 KCP, 오픈베이스, 엑스게이트, 한국정보 인증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한국정보 인증을 이번 연도 1월 달에 양자 보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
정보 인증, 전자 인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다시 발굴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한국정보인증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점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시금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뭘까 하면은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슈팅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느냐. 그래서 두 번째 슈팅, 세 번째 슈팅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안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 안에서 한국전자인증 말씀해 주셨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포트폴리오 안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승부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승부수 종목은 바로 포시에스입니다. 오늘 포시에스가 이제 니파 초거대 AI 클라우드 선정 소식에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이 선정으로 인해서 포시에스에 대한 기술력을 한 번 더 인증해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AI 비서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25년도 하반기에 또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또 저평가되어 있다가 오늘로서 좀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클라우드 관련해서 오늘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큰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닥이었던 종목이고 오늘 기준으로 하반기 모멘텀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일단 굉장히 예쁩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 없이 행동하다가 슈팅 한번 나와줬고요. 오늘을 좀 기준 삼아서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가 또 기준이 되겠죠. 네, 해서 이번 주가 끝나갈 무렵엔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점 찍고 반등 주면서 확실히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확실히 지금 담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오늘 이제 현재가 이하에서 담아주신다 하면은 3,100원까지 장기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수 종목 포시에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AI 관련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포시에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상대 전문가님이 영욱 전문가님이십니다. 사실 기대감이 두 분께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요. 영욱 전문가님께 내가 조금 더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영욱 전문가님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는 그 수익률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욱 전문가님 긴장 바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민주 마스터 함께했습니다. 민주 전문가님에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코멘트를 알려주실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민주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긴장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긴장은 전혀 안 되고요. 일단 민주 전문가를 좀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볼 때 이제 뭐 대마이평을 보는 전문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 또 실력이 있는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긴장은 일단 안 된다는 점 좀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자,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마이너스의 계좌는 이제 없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은 사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트럼프의 이제 뭐 SNS 글이 조금은 이제 상승장으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또 휴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트럼프가 푸시해서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상 다른 나라 전쟁을 깊이 좀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의 슬로건이었죠.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슬로건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서 이걸 줄여서 또 메가라고 하잖아요. 그 메가에 좀 걸맞지 않는다. 이런 게 좀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게 저 정도 위협을 가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 건도 사실상 이제 무기가 상당히 소진된 상태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받는 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간에 잠재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제거가 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하고 특히 아침에 트럼프가 유가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 이게 또 인플레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이것보다는 사실상 그냥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미국 연준 인사들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보는데 이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에서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오스틴 굴스비도 관세가 아직까지는 물가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장에서 상승장으로 좀 이끌었다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제법 크게 작용을 했다. 상승장으로 이끄는 데에 또 한몫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이 어쩌면 9월에 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된 시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장이어서 괜찮긴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환율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 금리도 빠지고 있고 사실 이런 건 신흥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 매물이 나오면 한동안 또 치고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여기서 금리 재료까지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은 또 어제 코스피 5,000포인트 특이까지 나오면서 그냥 한국은 고다. 한국은 하락해도 무조건 고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6만 원 선을 회복해주고 또 어제 부진했던 뭐 반도체주, 특히 오늘 또 소재 쪽 업체들이 좀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조방원 쪽이라던가 강세를 좀 보였던 다른 쪽으로 업종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회복했다는 점이 저는 특징으로 좀 뽑고 있고 다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6월 달에 봤을 때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 났던 덜이 손가락 안에 꽂거든요. 그때 보면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이때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종목 수가 많았으면서 상승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양극화 장세라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ADR 지수 측면에서는 내려가는 사이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워낙 강하게 올라서 연속적으로 푸시를 한다기보다는 이후에 다시 종목 장세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계산이 되고 있고 특히 모레가 상반기 결산이 되고 금요일부터는 결제 기준 하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주중에 좀 변화가 생기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업종 중에서 상승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연속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 늘 사야 된다 강조 주셨는데요. 드디어 6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영욱 전문가가 오늘 눈여겨보시는 섹터 있을까요? 저는 로봇 AI 쪽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AI 자체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리고 AI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뭐 물류 쪽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간에 물류 산업에서도 AI 기반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 뭐 물류 창고를 운반하고 이런 쪽에서 배송 시스템 또한 이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한국 무브넥스라든가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업종 형태로 상승 추세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다가
또 관세 관련해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전자산업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AI 로봇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게 사실상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의료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특히나 로봇과 AI를 접목한 기술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서 접목을 해서 좀 말씀해 드리면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작용을 했잖아요. 이때도 살아있던 섹터, 즉 매수 주체가 확인되었던 게 뭐냐면은 로봇 섹터였었어요.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좀 확인을 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던 거죠. 이전에 우리가 봤을 때 로봇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로봇이 개발되고 AI 작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아직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지금은 로봇에 대한 결과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로봇 관련 섹터들이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적에 대해서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AI 정책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에 지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LG그룹이 사업 진출에 대해서 속도도 더 붙이고 있죠. 여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대만 폭스콘하고 휴스턴 공장에 가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중 하나가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번 살려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뭐 상장을 하고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했을 때 사실 가정용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정용품에 대한 기술 발전은 한계점이 도래했지만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AI 특징 섹터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의 관심주 어딜까요? 우리 속도 내보겠습니다.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지분도 확보했을 뿐더러 최근에 이슈를 보자면 뭐 메카노 휠 시스템을 공개를 한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좀 쉽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실내에서 이제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히 기술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서 SDK도 이제 보여줬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데 이거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드를 좀 쉽게 연동할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이것도 공개를 했어요. 게다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어딜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부터 계속 핫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 섹터라는 게 없었는데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 최종으로 통과를 하면서 이게 사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법안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법안이 하나 더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판도에 대한 변화라고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통과된 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에서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기준점을 잡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게다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급여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코인 월급으로 받겠다. 즉 USDT로 받겠다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수료 절감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해외 송금이 며칠이나 걸리는 걸 또 그냥 몇 시간 만에 또 전송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수수료까지 싸죠. 그 점에서 이제 환율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산업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겨났습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격인 카카오페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페이 자체가 지금 시점으로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이 송금 시스템의 안정화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카카오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썼을 때 그것이 가장 쉽게 많은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저는 카카오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송금으로 카카오페이 지갑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이 거기 안에 있죠. 게다가 손쉽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아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기업 여타 은행보다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용 증가 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속페이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산업 발전하면서 이런 속페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때 사실은 세론으로 작용은 할 수 있겠다만 저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만 좀 살아남을 거다라는 그런 예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을 거라는 그런 카카오페이가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주가는 계속 뭐 상한가 가고 그랬긴 했지만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씩 사모아도 되는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카카오페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카카오페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대장 바라보자 카카오페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에만 180% 올랐다고 하지만 눌렸을 때마다 기회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승부주 어딜까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말씀드린 로봇 관련해서 고영이라는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 이슈로적으로도 보자면은 사실 섹터 먼저 이야기 말씀드리자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HBM이라던가 지능형 로봇, AI,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장비 다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전에 우리 그 최인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진이라는 종목과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원전으로도 엮이고 섹터 여러 개랑 엮인다. 그래서 잘 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승 내리를 펼쳤잖아요. 그와 비슷한 종목이 저는 고영이라고 생각해요. 고영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뭐 로봇으로도 엮이지만 AI로도 엮이고 있고 심지어 의료기기랑도 이제 엮이기 시작했죠. 그런 이유로 봤을 때 뇌수술 로봇 미국 FDA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게다가 뭐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뭐 관심 섹터 중 하나가 로봇 AI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3D SPI 즉 나포도 검사랑 부품 검사 부품 장착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사실 세계 1위가 고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설립 이후에 2D 중심 시장에서 3D로 전환을 하면서 하이엔드 시장 1위로 올랐거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객사로 폭스콘이나 아니면 자비엘, 글로벌 전자제품 위탁 생산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이 최근에 또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작년 1월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이번 연도 6월에는 미국의 SAB 외과 자문위원회에서 첫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검사 측면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 고영이라는 주가는 더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 같고 이전에 10시간 걸리던 수술을 또 몇 시간만 10분으로 줄이는 사례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올수록 고영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 게다가 7월 이슈로 보자면은 PM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게 글로벌 측면으로 나갔을 때 사실 뭐 중국의 NMPA 승인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번 연도 4분기에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FDA 기반으로 동남아권이나 유럽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자고 한다면 저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보자면 고영이라는 주가 자체가 지금 기준봉 하나 형성되고 나서 그 뒤로는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을 깨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는 고영이 지금이 굉장히 저점이다. 이전에 뭐 우진과 우진엔텍처럼 이렇게 섹터가 많이 엮이면서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민주 전문가가 자주 쓰는 말 슈팅 구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영받았습니다. 앞서 로봇 봐야 된다. 우진과 우진엔텍처럼 겹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어디로 주실 건가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그냥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손절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죠? 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시가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줬던 이 부분을
뚫어주지만 않는다면 괜찮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14,38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700원 그리고 현재가에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로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하에서 들어가 보자. 목표가 19,700원, 하단은 14,38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민주 전문가님께서는 포시스 AI 안에서 또 잡아주셨고요. 영욱 전문가님은 이 로봇 쪽 안에서 고영 짚어주셨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슈팅 기법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두 종목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주시죠. 자,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